글로벌 시니어 스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한옥기와 지붕과 모던한 카페가 어우러진 거리, 첨성대가 보이는 언덕 아래 자리 잡은 작은 게스트하우스 천년의 집. 하얀 짧은 파마머리의 김영자가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25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주변 1,500평의 땅, 조상 대대로 이어온 선산자리. 영자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유산입니다. 엄마, 도착했어요. 대문이 열리고 안경 쓴 잘생긴 남자 최민우가 들어섭니다. 그의 옆엔 긴 머리에 세련된 차림의 여자 강서연이 수줍게 서 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서연이에요. 영자는 예비 며느리의 손을 꼭 잡습니다. 작년 가을 친구 소개로 만나 석 달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는 아들. 어서 와라. 추웠지? 서연은 집 안을 둘러봅니다. 대릉원 고분이 보이는 창문, 벽에 걸린 가족사진. 사진 속 젊은 영자와 남편 그리고 아기 민우가 웃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 민우의 대학 동기 준호가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민우야, 내 여동생 친구야. 미대 나왔고 미술 선생님이래. 안녕하세요. 최민우입니다. 강서연이에요. 첫 만남부터 두 사람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석 달간의 연애.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깊이 알기도 전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2025년 12월 대구 외곽 서연의 친정집. 아빠, 나 결혼하려고요. 대머리에 콧수염을 기른 강두식이 놀라 고개를 듭니다. 뭐? 갑자기? 누구? 최민우. IT 회사 다니다가 경주로 이직했어요. 엄마 모시려고 내려간대요. 경주? 강두식의 눈빛이 변합니다. 시댁이 뭐 하시는데? 어머니가 황리단길에서 게스트하우스 하셔요. 성함은 김영자 씨. 강두식이 커피를 쏟습니다. 다시 말해봐. 어머니 성함이? 김영자 씨. 왜요? 강두식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황리단길 어디쯤? 첨성대 근처요. 대릉원 바로 옆이래요. 그날 밤 강두식은 서재에서 25년 전 낡은 파일을 꺼냅니다. 황리단길 프로젝트 2001년. 최병호 소유지. 배우자 이름 김영자. 황리단길 1,500평. 강두식의 손이 떨립니다. 25년 전 그가 죽인 남자. 그 미망인. 그 땅. 그리고 지금 자기 딸이 그 집 아들과 결혼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강두식은 창밖을 봅니다. 처음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입가에 사악한 미소가 번집니다. 이건 하늘이 준 기회야. 25년 전 못 먹었던 그 땅. 이번엔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어. 딸을 통해서. 강두식은 노트에 뭔가를 적습니다. 1단계. 신뢰 구축. 2단계. 땅 설득. 3단계. 안 되면 치매로 진단시켜 요양원. 최종 땅 확보. 영자의 집에서 가족 식사가 열립니다. 식사 중 영자가 말합니다. 서연아, 여기가 우리 선산이었던 땅이야. 묘는 15년 전에 모두 다 이장했지만 300년간 우리 조상님들이 계셨던 자리야. 민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이 땅만은 지켜라고 하셨어. 민우가 덧붙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절대 안 파시는 거야. 영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우 아버지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땅이거든. 이게 다 너희 거니까 너희가 잘 지켜야 해. 서연은 무심코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아빠, 여기 원래 선산이었대요. 300년 조상 땅이래요. 그래서 절대 안 파신다고. 강두식은 문자를 보고 주먹을 불끈 줍니다. 선산. 25년 전 그놈이 했던 말이랑 똑같네. 이번엔 다르다. 내 딸이 며느리야. 2월 마지막 주 서연은 교촌마을 카페에서 라떼를 사들고 시어머니를 찾아갑니다. 동궁과 월지 방향으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서연아, 넌 참 착하구나. 영자가 서연의 손을 꼭 잡습니다. 서연은 따뜻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강두식의 전화가 옵니다. 서연아, 아빠가 경주 내려간다. 결혼 전에 사돈 어른한테 인사드려야지. 네?
갑자기요? 다음 주 내려갈게. 서연은 불안합니다. 왜 아버지가 이렇게 급하게 내려온다는 걸까요? 강두식이 경주에 내려옵니다. 태양건설 대표 명함을 들고 영자의 게스트하우스 문을 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어른. 강두식입니다. 영자는 약속도 없이 집으로 찾아온 처음 보는 예비 사돈에게 당황합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강두식은 게스트하우스와 주변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황리단길 입구 대릉원 바로 옆 동궁과 월지까지 걸어서 10분. 최고의 입지입니다. 25년 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주변에 카페와 게스트하우스가 즐비합니다. 땅값은 25년 전에 50배는 될 겁니다. 강두식은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사돈 어른, 여기 땅이 꽤 넓으시던데요? 예, 1500평쯤 돼요. 우리 조상님들 선산이었던 자리예요. 강두식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우리 남편도 여기만은 절대 팔지 말라고 했고요. 남편분이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25년 전의 교통사고로. 영자의 목소리가 잠깁니다. 강두식은 차를 마시며 영자를 관찰합니다. 25년 전에 이 여자를 얕잡아 본 게 실수였어. 이번엔 다르게 가야 해. 요즘 황리단길 개발 재해 많이 받으시죠? 가끔 오긴 하는데 다 거절해요. 사돈 어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건설업을 하거든요. 황리단길에 한옥 호텔 개발 계획이 있어요. 안 됩니다. 영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긴 조상님 땅이에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강두식의 턱 근육이 실룩입니다. 25년 전 최병호가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꾹 참습니다. 25년 전처럼 충동적으로 굴면 안 돼. 밖으로 나온 강두식은 누군가에게 전화합니다. 형님, 저 강두식입니다. 그 땅 기억하시죠? 25년 전 최병호. 네, 이번에 제대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 조폭 두목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두식아, 충동적으로 하지 마. 이번엔 계획적으로 가야 해. 알고 있습니다, 형님. 그날 저녁 강두식은 서연을 경주 교촌마을 한옥 카페로 부릅니다. 2층 프라이빗 룸입니다. 서연아, 시어머니 만나봤어. 땅 팔 생각 전혀 없으셔. 아빠, 어머님이 정말 싫어하시는데. 서연아, 아빠가 이번 사업에 얼마나 목을 맨 줄 아니? 저 땅 없이는 불가능해. 선사는 무슨. 강두식이 테이블을 탁 칩니다. 묘도 다 옮겼잖아. 감상에 젖어서 수백억짜리 땅을 놀리고 있는 거라고. 김영자 소유지 반드시 확보해야 해. 네 엄마 죽고 아빠가 너를 혼자 키웠어. 겨우 몇 개월 만난 남편 편 들래? 너를 평생 길러준 아빠 편 들래? 서연은 말문이 막힙니다. 천천히 시어머니 귀에 속삭여. 알겠지? 강두식이 서연의 팔을 꽉 잡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늘 강압적으로 서연을 타일렀습니다. 지금도 팔이 아팠습니다. 2026년 3월 중순. 경주 황리단길 근처 작은 예식장. 서연과 민우의 결혼식이 열립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며칠 전 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땅 얘기를 꺼냈던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민우가 반지를 끼워주며 사랑해라고 속삭일 때 서연은 눈물을 흘립니다. 행복의 눈물인지 불안의 눈물인지 본인도 모르겠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강두식은 영자를 노려보고 있고 영자는 며느리의 떨리는 손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부케를 던지는 서연의 미소 뒤에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결혼 이후부터 서연은 시어머니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님, 요즘 게스트하우스 운영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나이 더 드시면. 영자가 서연을 바라봅니다. 서연아, 무슨 일 있니?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강두식은 서연을 형산강 근처 식당으로 부릅니다. 서연아, 너 너무 느려. 그럼 방법을 바꿔야지. 강두식이 소리를 지릅니다. 시어머니를 치매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는 거야. 아빠, 그건 너무해요. 뭐가 너무해? 강두식이 테이블을 내리칩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폭력성에 다시금 두려움에 떱니다. 건강해도 보내는 거야. 일주일 안에 민우 설득해. 안 그러면 아빠가 직접 나서야지. 25년 전처럼 내 시어머니도 처리할 수 있어. 서연의 등골이 오싹합니다.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열심히 해. 강두식이 나갑니다. 서연은 떨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영자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사돈 강두식,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남편이 죽기 전날 한 말을 떠올립니다. 여보,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땅 팔라고 협박해. 태양건설 사람들이야. 만약 내가 갑자기 사고라도 당하면 그 땅 때문일 거야. 그때는 무슨 그런 험악한 말을 하느냐고 영자는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불길한 예감은 맞았던 겁니다. 영자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순이야, 태양건설이라고 들어봤어? 아, 조폭이랑 연결됐다는 소문이 있어. 2000년도 초에 말이 많았던 회사야.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리 사업이 잘 되지는 않을걸? 사장이 강두식이라는 사람. 원래 조폭 출신이래. 영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강두식, 사돈, 서연이 아버지. 영자는 25년 전 남편의 메모를 다급하게 찾습니다. 조폭들 땅 팔라고 협박 태양건설. 강두식. 이름이 같았습니다. 강두식입니다. 영자는 모든 걸 깨닫습니다. 여보, 그 사람이 지금 우리 며느리 아버지라고. 영자는 눈물을 닦습니다. 이제 울 때가 아닙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4월 첫째 주 서연은 친정집에 들립니다. 대구 외곽의 큰 단독주택. 아빠, 제 졸업증명서 좀 가져가려고요. 그래, 2층 서재에 있어. 서연은 서재로 올라갑니다. 졸업증명서를 찾기 위해 서랍을 뒤집니다. 그때 낡은 파일 하나가 눈에 띕니다. 황리단길 프로젝트 2001. 25년 전. 서연은 호기심에 파일을 엽니다. 안에는 지도, 토지 문서, 사진들이 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강두식이 조폭들과 서 있습니다. 다른 차 타이어 자국도 있었고, 최병호 소유지 반드시 확보할 것. 서연의 손이 떨립니다. 최병호, 시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녀는 급하게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강두식의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2001년 8월 14일. 최병호 최종 만남. 선산 운운하며 거부. 경찰에 신고한다고 나를 위협. 2001년 8월 15일 새벽. 사고 발생. 충동적이었으나 어쩔 수 없었음. 음주 사고로 처리.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8월 15일.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입니다. 신문 스크랩. 경주 시민 최병호 씨 35세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 또 다른 메모. 미망인 김영자 설득 실패.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아빠가 시아버지를 죽였다는 거야? 그리고 나를 이용해서? 문이 벌컥 열리고 강두식이 들어옵니다. 서연아 뭐. 그는 딸이 그 파일을 들고 있는 걸 봅니다. 순간 얼굴이 굳습니다. 문을 쾅 닫습니다. 그거 봤구나. 아빠. 이게 뭐예요? 아빠가 죽인 거예요? 그런 다음 음주운전 사망으로 위장한 거예요? 그래. 강두식이 차갑게 대답합니다. 죽였어. 25년 전에. 서연은 숨이 막힙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시끄러워. 강두식이 버럭 소리칩니다. 25년 전 일이야. 그놈이 땅을 안 판다고. 버텨서 어쩔 수 없었어. 만나서 설득하려고 했는데 경찰 신고하겠다고 협박해서. 순간 화가 나서 밀쳤는데 머리를 부딪혀서 죽었어. 그래도 사람을 죽이고. 강두식이 비웃습니다. 하늘이 준 기회지. 내가 그 집안과 결혼한 건 우연이었어. 근데 알고 보니 그 집안이더라고. 이게 운명이 아니고 뭐야? 민우도 시어머니도 모르고. 그래서 더 조용히 해야지. 강두식이 서연의 어깨를 꽉 잡습니다. 넌 지금 뭘 할 건데? 경찰 신고할 거야?
그럼 아빠는 감옥 가고 넌 살인자 딸이 돼. 민우가 알면 이혼 당할 거고. 내 인생도 끝이야. 서연아, 잘 들어. 강두식이 딸의 턱을 들어 눈을 마주칩니다. 넌 아무것도 몰라. 이 파일 본 것도 잊어. 내가 파일 보고 이 사건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알면 너도 공범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넌 파일을 안 본 거야. 알았니? 그냥 내 계획대로 가는 거야. 넌 대외적으로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시작되어서 요양원을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알겠냐고. 강두식이 소리칩니다. 네. 좋아. 넌 내 딸이야. 피는 물보다 진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눈물이 흐릅니다. 그날 밤 서연은 신혼집으로 돌아옵니다. 민우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립니다. 여보, 늦었네? 응.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창백해. 아니야, 그냥 피곤해. 민우는 아내를 안아줍니다. 서연은 남편의 품에서 떨립니다. 이 사람 아버지를. 내 아빠가. 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서연은 결심합니다. 침묵하자. 4월 중순 강두식은 서연을 동궁과 월지 근처 식당으로 부릅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 안에 민우 꼭 설득해.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거. 하지만 건강에도 보내는 거야. 강두식이 테이블을 내리칩니다. 시어머니 기억력에 문제가 많이 생긴 것처럼 만들어. 아빠가 약을 줄 테니 음식에 타서 먹여. 어지러워하신다. 기억력 떨어지신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하란 말이야. 강두식이 서연의 팔을 꽉 잡습니다. 일주일이야. 안 되면 아빠가 직접 나선다. 25년 전처럼. 서연의 등골이 오싹합니다. 아빠, 약은 안 돼요. 약을 먹이지 않고 해볼게요. 이번엔 잘할게요. 강두식이 나갑니다. 같은 시각 영자는 경주 시립도서관에 있습니다. 2001년 8월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 보고서 사본을 구해 읽습니다.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목격자 없음. CCTV 없는 구간. 사고 전날 태양건설 사람들이 협박한다고 남편 메모에 적혀있던 것도 분명 관련이 있을 겁니다. 4월 20일 영자는 은퇴 경찰관 박정수를 만납니다. 형산강 근처 찻집에서입니다. 기억하시나요? 2001년 최병호 사건. 기억하죠? 솔직히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부인 진술로는 최병호 씨는 평생 술을 한 모금도 안 드셨다고 하셨는데 사체는 화상으로 심하게 훼손되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 불가능했고 다른 차 타이어 자국도 있긴 했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단정짓기엔 미심쩍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위에서 압력이 있었어요. 태양건설. 조폭 호림파랑 연결된 회사였죠. 영자는 주먹을 불끈 줍니다. 왜 이 사실을 지금에서야 내가 알았지. 억울함과 분노가 솟구칩니다. 영자는 집으로 돌아와 모든 증거를 정리합니다. 남편의 메모, 신문, 경찰관 증언. 여보, 이제 알았어. 강두식이야. 그리고 지금 또 우리 땅을 노리고 있어. 자기 딸을 이용해서. 영자는 눈물을 닦습니다. 이제 울 때가 아닙니다. 복수할 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서연이. 그 아이도 진실을 알고 있을까? 영자는 결심합니다.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민우에게 말합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자주 어지러워 하시는 것 같아. 자꾸 하신 말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기억력이 감퇴하시는 것 같아. 민우가 놀라 돌아봅니다. 뭐? 엄마가? 언제부터 그런 거 느꼈어? 여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요양병원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민우의 얼굴이 굳습니다. 당신,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 엄마의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 걸 알았으면 요양병원이 아니라 병원부터 모시고 가자고 하는 게 순서 아니야? 민우는 엄마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있음을 먼저 인지 못한 거에 대한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영자입니다. 민우야, 엄마야. 문이 열리고 영자가 들어섭니다. 손엔 낡은 파일이 들려 있습니다. 서연아, 너 아빠 지금 어디 계시니? 25년 전 일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영자의 눈빛이 차갑습니다. 서연은 압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걸 알아챈 것을. 영자가 신혼집 거실에 들어섭니다. 손에 든 낡은 파일. 민우가 당황해합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영자는 서연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서연아, 너 아빠가 25년 전에 뭘 했는지 아니?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민우가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봅니다. 무슨 소리야? 영자는 파일을 테이블에 놓습니다. 2001년 8월 15일. 민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교통사고가 아니었어. 민우 아버지를 죽인 사람. 강두식이야. 서연이 아버지. 뭐? 민우가 소리칩니다. 영자는 서류들을 하나씩 꺼냅니다. 남편의 메모. 태양건설 강두식과 조폭들 협박. 신문 스크랩. 당시 경찰관의 증언.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봅니다. 서연아, 설마 너도 알고 있었어? 서연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눈물만 흐릅니다. 대답해. 너도 알고 있었냐고. 민우가 소리칩니다. 응.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한 달 전에 우연히 아빠 서재에서 파일을 봤어. 민우가 뒷걸음질 칩니다. 알았으면서 왜 말 안 했어? 한 달이나. 그동안 나한테,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야.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서연이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아빠가 무서워. 서연이가 8살 때 그림을 그리다가 물감을 쏟습니다. 강두식이 벨트를 들고 다가옵니다. 이 멍청한 년이. 휘두르는 벨트. 서연의 비명. 12살 서연입니다. 성적표를 받아옵니다. 수학 85점. 이게 뭐야? 뺨을 때리는 강두식. 16살 서연입니다.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강두식이 알게 됩니다. 너 감히. 서연을 방에 가둡니다. 일주일 동안.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빠는 어릴 때부터 저를 때렸어요. 이번에도 일주일 안에 안 되면 시어머니를 25년 전처럼 처리한다고 했어요. 영자의 얼굴이 굳습니다. 민우가 벽을 칩니다. 미쳤어. 영자가 조용히 묻습니다. 서연아, 내 아버지가 요양원 보내라고 시켰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우가 차갑게 말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서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음 날 영자와 서연, 민우는 경주경찰서를 찾아갑니다. 황리단길 근처입니다. 강력팀 형사 이준혁이 3사람을 맞이합니다. 25년 전 살인 사건 제보라고 하셨는데요. 영자는 모든 증거를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증언합니다. 한 달 전에 친정집 서재에서 파일을 봤어요. 2001년 황리단길 프로젝트 파일. 그 안에 시아버지 최병호님 이름이 있었고 아빠가 직접 쓴 메모가 있었어요. 8월 15일 사고 발생, 음주사고로 처리 완료. 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준혁이 메모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직접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파일을 들고 있는 걸 보시고 그래, 죽였어. 25년 전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침묵하라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라고. 안 그러면 25년 전처럼 처리한다고. 이준혁의 표정이 굳습니다. 이준혁 형사가 전화를 받고 즉시 팀원들을 소집합니다. 지금이 2026년 5월입니다. 최병호 씨 살해 사건이 2001년 8월 15일, 공소시효 25년이 2026년 8월 15일에 끝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남은 시간 3개월. 그 안에 증거 확보 못하면 강두식은 영원히 처벌 못 받습니다. 이준혁이 책상을 칩니다. 내일 새벽 급습합니다. 강두식이 증거 인멸할 시간 주면 안 됩니다. 공소시효 끝나기 전에 반드시 기소해야 합니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25년을 기다린 유족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실패하면 영원히 정의는 없습니다. 모두가 결의에 찬 눈빛으로 준비에 들어갑니다.
새벽 5시 대구로 출발합니다. 25년 전 진실을 밝힙시다. 내일 새벽 급습하겠습니다. 증거인멸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그날 밤 강두식은 서연에게 전화합니다. 서연아, 왜 연락이 없어? 시어머니 요양원 보냈어?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빠, 조금만 더 시간을. 내일 내가 직접 내려간다. 서연이 영자와 민우를 봅니다. 아빠가 내일 내려온대요. 영자가 형사에게 전화합니다. 형사님, 강두식이 내일 경주로 옵니다. 그 전에 잡아야 해요. 새벽 5시. 경주경찰서 강력팀이 대구 외곽 강두식의 집으로 출동합니다. 경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강두식이 잠옷 차림으로 나옵니다. 뭐야? 강두식 씨, 2001년 최병호 씨 살인 혐의로 압수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두식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형사들이 2층 서재로 향합니다. 강두식이 막아섭니다. 여기는 안 돼. 하지만 형사들은 밀어내고 들어갑니다. 서랍을 열고 책장을 뒤집니다. 없어. 한 형사가 말합니다. 이준혁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벽장 천장 패널을 엽니다. 낡은 박스가 나옵니다. 박스를 열자 파일들이 가득합니다. 황리단길 프로젝트 2001년. 강두식과 조폭들의 사진. 토지 문서. 그리고 강두식이 직접 쓴 메모. 2001년 8월 15일 새벽 최병호 처리 완료. 음주사고로 위장. 이게 뭡니까? 이준혁이 메모를 보여줍니다. 강두식의 얼굴이 흑빛이 됩니다. 강두식 씨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살인 혐의로. 수갑이 채워집니다. 경주경찰서 조사실. 강두식이 앉아 있습니다. 이준혁이 파일을 펼쳐놓습니다. 이 메모 당신이 썼죠? 변호사 올 때까지 말 안 해. 따님 서연 씨가 이 파일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접 살인을 인정했다고도 했고요. 강두식이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형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25년 전 제가 최병호를 죽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강두식이 눈을 감습니다. 제 딸 서연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뭐라고요? 따님이 직접 증언했는데요. 거짓말입니다. 강두식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제가 딸한테 거짓말을 한 겁니다. 딸이 서재에서 파일을 봤을 때 저는 장난으로 그래 죽였어라고 했습니다. 딸이 믿을 줄은 몰랐어요.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젓습니다. 믿기 어렵네요. 제 딸은 제가 살인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 숨긴 적은 없습니다. 강두식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엄하게 키웠습니다. 때리기도 했고 나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딸만은 지키고 싶습니다. 제 딸은 아무 죄도 없어요. 같은 시각 검찰 조사실. 서연이 검사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한 달 전 아버님 서재에서 파일을 봤을 때 정확히 뭘 보셨나요? 2001년 파일. 시아버지 이름. 아빠가 쓴 메모. 사고 발생, 처리 완료. 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직접 뭐라고 하셨나요? 제가 파일을 들고 있는 걸 보시고 그래, 죽였어라고 하셨어요. 서연이 울먹입니다. 그리고 침묵하라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라고. 안 그러면 25년 전처럼 처리한다고. 검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따님. 검사가 서연을 바라봅니다. 아버님이 따님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진술하셨습니다. 네. 서연이 놀랍니다. 자신이 장난으로 죽였다고 말했을 뿐이고 따님이 오해했다고 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아빠가 정말로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협박도. 증거가 있나요? 녹음이나 문자? 서연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검사가 한숨을 쉽니다. 아버님이 따님을 보호하려는 것 같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빠, 왜?
6월 중순 서연은 구치소에 있는 강두식을 면회 갑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보입니다. 수갑을 찬 모습. 서연이 수화기를 듭니다. 아빠. 서연아. 강두식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안하다. 아빠, 왜 거짓말을 해요? 제가 다 알고 있었다고 말해야죠. 안 돼. 강두식이 고개를 젓습니다. 너만은 지켜야 해. 넌 내 딸이야. 아빠가 평생 못된 짓만 했지만 마지막은 아버지답게 하고 싶어. 서연이 울부짖습니다. 모두 아빠 잘못이야. 너는 그냥 살아. 민우랑 행복하게 살아. 강두식이 일어섭니다. 이제 가봐라. 다시 오지 마. 면회가 끝납니다. 6월 말 강두식이 구속 기소됩니다. 혐의는 살인. 언론이 들끓습니다. 25년 전 살인 사건 재수사, 건설업자 강두식, 땅 욕심의 살인, 딸은 한 달 전에 이미 이 사실을 알았지만 딸을 보호하려 딸은 전혀 몰랐다고 거짓 진술. 황리단길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민우가 말합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서연이 남편을 봅니다. 민우의 눈빛이 차갑습니다. 2026년 7월 15일 대구지방법원 강두식 살인사건 첫 공판입니다. 방청석이 가득 찹니다. 강두식이 죄수복을 입고 입장합니다. 재판장이 들어옵니다. 피고인 강두식 2001년 8월 15일 피해자 최병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강두식이 고개를 숙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입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합니다. 강두식의 메모, 사진, 증언들. 피고인, 왜 25년 전에 최병호 씨를 살해했습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강두식이 대답합니다. 황리단길 개발 프로젝트가 있었고 최병호 씨 땅이 필요했습니다. 설득했지만 거부했고 경찰 신고하겠다고 협박해서 순간 화가 나서 밀쳤는데 머리를 부딪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사고로 위장했습니까? 네. 조폭 형님들이 도와줬습니다. 경찰도 매수했고요. 강두식이 담담하게 말합니다. 다음 증인은 서연입니다. 증인석에 앉습니다. 검사가 묻습니다. 증인, 한 달 전 피고인 서재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2001년 파일을 봤습니다. 시아버지 최병호님 이름과 아버지가 쓴 메모. 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피고인이 직접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파일을 들고 있는 걸 보시고 그래, 죽였어라고 하셨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입니다. 그리고 침묵하라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라고. 안 그러면 25년 전처럼 처리한다고. 변호인이 일어섭니다. 증인, 피고인이 증인을 협박했다고 하셨는데 왜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서연이 고개를 숙입니다. 무서워서요.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무서웠습니까? 서연이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맞고 자랐습니다. 말 안 들으면 벨트로 방에 가두고 밥도 안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지시대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습니까? 네.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을 생각하니 할 수 없었어요. 검사가 추가 질문합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협박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까? 아버지는 정말로 시어머니를 해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5년 전에도 시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이번에도 할 수 있다고. 서연이 울먹입니다. 강두식이 일어섭니다. 재판장님, 제 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딸을 협박한 건 맞지만 딸은 제 학대 때문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다는 이유로 딸을 처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심리 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서연 씨는 전형적인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학대와 가스라이팅에 노출되어 자기 의지로 판단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연 씨는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폭력을 당한다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아버지 말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최종 변론입니다. 검사가 일어섭니다. 피고인 강두식은 25년 전에 욕심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고 현재 또다시 잠재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변호인이 일어섭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딸만은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오늘은 선고 공판일입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습니다. 피고인 강두식은 2001년 8월 15일 피해자 최병호를 살해했습니다.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강두식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증인 강서연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서연을 봅니다. 아버지의 장기간 학대와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심리적 강압 상태를 인정합니다. 증거인멸 방조 혐의가 있으나 정상 참작하여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합니다.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앞 영자와 서연, 민우가 나옵니다.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영자가 마이크 앞에 섭니다. 25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혔으니 남편에게 떳떳합니다. 경주 황리단길 신혼집. 민우가 짐을 싸고 있습니다. 서연이 문간에 서 있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응. 민우가 대답합니다. 서연아, 미안해. 하지만 난 못하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다 알아.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 하지만 서연이 울먹입니다. 난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알아. 민우가 서연을 봅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 내 아버지 때문이라는 것도 알아. 하지만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내가 널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 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잖아. 그리고 너는 한 달 동안 알면서도 말 안 했잖아. 머리로는 이해해. 하지만 마음이 안 따라줘. 서연이 무릎을 꿇습니다. 여보, 제발 일어나. 민우가 서연을 일으켜 세웁니다. 너도 피해자야. 내 아버지의 피해자. 그리고 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하지만 그게 나랑 함께는 아닌 것 같아. 민우가 짐을 들고 문을 엽니다. 잘 살아. 상담 계속 받고.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 넌 할 수 있어. 문이 닫힙니다. 서연은 혼자 남습니다. 경주 황리단길. 영자의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서연이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영자가 차를 가져옵니다. 서연아, 쉬어. 괜찮아요, 어머님. 두 사람이 마루에 앉습니다. 민우가 너한테 연락했니? 영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니요, 민우 씨 친구한테 건너서 들었어요. 서울에서 잘 지낸다고. 서연이 대답합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민우 씨가 어머님 옆에서 못 지내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아니야. 영자가 서연의 손을 잡습니다. 누구 잘못도 아니야. 그냥 상처가 너무 깊었던 거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어제. 서연이 말합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영자가 서연을 안아줍니다. 서연아, 이렇게 가끔 놀러 오렴. 서연이 눈물을 흘립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제가 이렇게까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 영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넌 피해자야. 내 아버지의 피해자. 그리고 이제 살아야 해. 내 인생을. 첨성대에서 종이 울립니다.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시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영자가 함께 하늘을 봅니다. 여보, 서연이가 용기 냈어요. 늦었지만 진실을 밝혔어요. 석양이 황리단길을 붉게 물들입니다. 영자와 서연. 두 사람이 함께 석양을 바라봅니다. 상처는 깊지만 시간은 흐릅니다. 그리고 삶은 계속됩니다.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니어 스토리였습니다.